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이원희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문 대통령이 이번 주를 신년 개편의 분기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목요일쯤 기자회견을 잡았고요. 비서실장도 교체할 것 같고 오늘은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였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맨 먼저 중소기업인들과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어서 대기업, 중견기업, 또 소상공인, 노동계 이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입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리에 소상공인이 빠졌다고 하지만 또 차례로 순서대로 만나신다고 하죠. 또 한 분 없는 분이 있던데 임종석 실장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비서실 개편한다고 하는데 조금씩 이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시작이 돼 있다. 그리고 인사검증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임종석 실장과는 4일 이미 대통령 사실상 고비를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를 통해서 그동안 1년 8개월 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의 초기 비서실장으로서 조타수 역할을 했던 임종석 실장이 일단은 물러나고 그 후임 인선들이 지금 계속 마무리돼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사실상 노영민 주중대사가 아무래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또 네. 앞으로 이끌어갈 방향을 좀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종 항상 변화는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국민소통 수석이라든가 이런 또 정무수석도 바뀌게 되고요. 그 흐름에 대한 인선 함화평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 실장은 고별 만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포르투갈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다던데요. 이분이 포르투갈 대신 종로 다지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역시 정치적인 행보, 결국은 그동안의 역할들이 사실은 다음 총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권의 중요한 이런 주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본인의 포부도 있고요. 또 그런 국민적 기대도 있기 때문인데요. 포르투갈 하면 그곳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명상과 네. 성찰을 통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일단은 정치적으로 향후의 역할을 본다면 시간이 사실은 또 많이 남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종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지 1번이라고 하는 종로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마 꾸준히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본인의 정책 역량을 좀 키워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 경제까지 포함해서 기자들의 궁금증이 지금 커져 있을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네. 집권 3년 차 이제 국정운영 신년 기자회견을 이제 목요일로 잡은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이른 시기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잡게 나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말까지 거침없이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네. 이 12월 말에 있었던 운영위원회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빠지던 지지율이 좀 주춤하는 모습인 것 같고 또 신년이 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네. 집권 3년 차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한 철학이 어떻게 좀 전개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기승전 경제로 모든 것들이 좀 점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책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면 이 경제의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혁신 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담론들을 쏟아낼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북한 문제. 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비롯한 대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굉장히 좀 많이 논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올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차분하게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만약 교체가 된다면 조국 수석은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인데요. 이 조 수석이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고 또 한번 SNS 상에서 말을 해서 큰 파장을 냈습니다. 야당의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함께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참모진 개편이 아니라 이건 사찰 그리고 조작에 대한 문책용, 견책용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덮는다고 덮어질 사안이 아닙니다. 민정 라인에 대한 문책이 없다면 이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것일 겁니다. 조국 수석의 오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조국 수석 교체 없는 한 검찰개혁 불가능합니다. 어제 조국 수석이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듯
행세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하는데 정부 여당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이게 비서가 할 이야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검찰 개혁하고 싶다면 먼저 조국 수석부터 교체하십시오. 자기 부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 민간인 사찰 정권, 블랙리스트 정권 5명을 뒤집어 쓰게 만든 조국 수석이 있는 한 검찰 개혁 불가능합니다. 지금 야당은 총공세를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국당은 임종석 실장보다 조국 수석을 먼저 내보내라고 하던데요. 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GOP에 시찰을 한 것을 두고 임 비서실장이 교체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컸었는데 이제 와서는 사실 주요 현안이 김태우 수사관의 어떤 폭로 그리고 또 신재민 전 사무관 역시 어떤 폭로 그래서 청와대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 또는 비위 사실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보수 야당의 강한 공세의 논리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조 수석이 페이스북에 지금 이제 검찰 개혁, 예를 들어서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사법개혁 특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현 어떤 보수와 진보 여당의 구조상 통과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어떤 페이스북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어떻게 일개 민정수석이 국민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본인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떤 청와대 어떤 기강회의 문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체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사법개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 수석을 교체한다는 것이 부담이 됐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조석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현 정권이 굉장히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마지노선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조석에 대한 교체설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위세를 왜 앞세우느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조수석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의 행정관까지 논란이 일고 있던데요. 자료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또 그날 하필이면 육군 참모총장을 동네 카페로 불러들일 수 있느냐. 야당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청와대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왜 만나며 그것도 밖에서 말이죠.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보이는 절차와 과정 또 형식이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코미디 같은 일이기도 하고 제 청와대 근무 경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청와대 행정관의 위세가 그렇게 말하자면 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인사 파일을 들고 골목골목으로 동네 카페 찾아다니는 그거 자체부터가 이해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앞에서 나온 기강회의 문제들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청와대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행정관이 오늘 몇 급인지 청와대가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육군 최고 지휘자를 임의로 불러낼 만큼 위세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이 정말 인사 문제라면 사령부나 실무진 요청하면 되지 않나요? 청와대는 오늘 물론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네, 못 만날 이유가 없지만 굳이 밖에 있는 카페에서 30대 초반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들어온 지 진짜 얼마 되지 않은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서 인사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임용되지 얼마 되지 않은 풋내기 사무관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육군을 총괄 지휘하게 되는 참모총장을 카페에서 만났다. 거기다가 이 정모행정관이라고 하는 행정관이 그 변호사 출신의 행정관이고요. 신모행정관이라고 육군에서 파견돼 있던 행정관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인사 대상자로 같이 해당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논란은 더 가중되고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승진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무사령관이 이 대통령에 대한 독대 여부를 둘러싸고 나서 과거에 있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청와대의 군 인사가 갔느니 안 갔느니를 두고 굉장히 말이 무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세간의 오해 때문에 일부러 밖에서 만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국민들이 의심스럽고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청와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밀한 인사회의였는지 아니면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냥 대화였는지 말이죠. 지금 야권에서는 이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해서는요, 일제히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선 아무래도 손혜원 의원이 좀 골치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발언 좀 그만하시라 자제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인신공격 최전선에 있었던 손혜원 의원이 잘 멈추지 않으신다면서요, 김 교수님? 네,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제 자제해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사실상 원내대표가 그 정도 얘기했다면 정말로 강하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것은 정말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혜원 의원이 원래 홍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전문으로 했던 그런 기업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홍보의 최적칙이 뭐겠습니까?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발언들이 역시 뭐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분이 어쨌든 느꼈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아닌 부분은 또 비판할 수 있는 건데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다거나 또는 뭐 머리가 뭐 나쁘거나 또는 뭐 순진한 표정으로 청산유수 떠는 솜씨가 가증스럽다. 네. 사실은 이건 일반인에게 같이 하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한 언어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여야 간의 공방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정부 결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서 제기를 한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한다면 네. 국민들께서 과연 그 눈높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손혜원 의원이 좀 더 발언을 할 때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이렇게 자신의 최근에 이렇게 자살 이런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목숨이 걸린 문제가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진지하게 정말 인간의 그런 향기 또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정치인이 해줄 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전체 네. 정치권을 사실은 평가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제령을 뭐 어떤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진지하게 스스로 네.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소신일까요? 일단 시민단체 고발에 청와대 청원까지 터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발언들을 전혀 걷어들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일부에 대한 지지층들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손봉열 이 감독을 대상으로 사실은 질타하게 되면서 네. 야구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 근거 없는 비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는데 끝내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특히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 내부 고발자, 공익 신고자에 관해서 과거에 있었던 고영태 씨와 비교하는 모습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노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손혜원 의원의 이와 같은 행보는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악재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논란에서 그동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던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합리적으로 토론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태로서 손혜원 의원의 주장에 같이 휩쓸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같은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건이 됐으면 저는 단순한 구두 경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네. 당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윤리위원회 등에 대한 제소도 검토해봐야 될 텐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멈추는 듯 했지만 멈추지 않는 손혜원 의원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